자, 여러분, 저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Come back home. 많이 기다리셨죠? Uh-huh. 저희도 기다렸어요. Mm-hmm. 네. 자, 그럼 2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까 1부 마무리하기 전에 양희님께서 본인께서 가봤던 여행지 얘기해 줄 듯 말 듯 하다가 끝났죠? 네,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렇게 차를 타고서 돌아다녔던 여행지 중에 네. 위험하게 과속을 하면서 돌아다녔던 그 여행지 중에 자신한테 맞았던 어떤 스타일의 여행지, 약간 이제 음산한 곳 위주로 좀 많이 다니신다고 했잖아요. 네. 어느 곳이 좀 기억이 남나요? 내 거는 조금 더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감자 네. 씨가 인상 깊었던 곳부터 얘기를 할게요. 지금 생각 안 나시는군요. 아니요. 항상 나는 주인공 하이라이트. 마지막에 절정의 자리에서 항상 네. 내 거. 너 오늘 진짜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가봤던 여행지요? 생각나는 여행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제주도는 일단 갈 때마다 좋아요. 갈 때마다 좋고 네. 가장 생각났던 여행지는 일단은 혼자 갔을 때에 생각나는 여행지가 한 군데 있는데 네. 서귀포시의 공포천? 저게 공포천 무슨 아닌가요? 포청천인가요? 공포천? 네네. 공천포 식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파란 간판의 바다 앞에 있는 죄송합니다. 네, 공천포라는 포구가 있어요. 포구 이름이에요, 그거? 포구 이름이고요. 대박. 공천포는 거기서 만든 이제 식당이고요. 포구가 이름이 공천포 식당이고 공천포 해변도 있고요. 해변은 아니고 포구 이름. 난 그거 그냥 식당 이름인 줄 알았는데. 네, 그렇죠. 먹는 쪽만 발달이 있으니까요. 항상 뭐든지 식당이라고 생각하겠죠. 그 공천포를 가게 되면 거기가 이제 약간 양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큰 창문에 테이블에 앉아서 정말 바다를 보면서 물회를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의 종류가 뭐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물의 전문점이에요, 거기가. 그렇습니다. 소라, 전복 여러분 그 꼬들거리는 게 입안에서 사정없이 터질 때 그리고 그 안에 뭐 무채, 파래 뭐 이런 것들 뭐 아. 많이 들어있는데 거기 저도 혼자 갔을 때 가봤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는 근데 물회가 약간 호불호는 갈릴 만한 맛이에요. 네, 맞아요. 그 맞아요. 제주도 물회는 우리가 흔히 뭐 서해나 동해 바닷가에서 그게 먹는 아니죠? 거랑 맛이 너무 네, 달라서 맞습니다. 뭐랄까 자리돔 젓갈을 물에 푼 것 같은 약간 쿰쿰한 느낌이 네, 맞아요. 있어서 먹어보면 되게 중독성이 있는데 싫어하시는 분들은 못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안주 느낌이 더 강해요. 그냥 식사 위주보다는 안주 느낌이 음.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갔을 때는 식사를 하셔서 뭐 고등어 조림이나 이런 거 시키시는 분들이 오히려 많았고 저같이 혼자 와서 약간 소주병 깐다고 표현하면 좀 그런가요? 소주 따라서 마시는 사람이 그런 이제 물회 같은 걸 시켜가지고서 먹게 됩니다. 그때 소주 같이 드셨어요? 네, 그 혼자서 갔을 때 거의 한 2병 반 먹었나 봐요. 왜냐면 정말 안 먹을 수가 없었고요. 눈앞에 바다와 그리고 입안에 들어가는 그 물회와 그 분위기와 바람과 돌과 산과 여자와 여자요? 제주도 죄송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맞아서 아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네요. 정말 좋았어요. 궁금한 게 감자 씨는 네. 도대체 술을 안 먹을 수밖에 없는 건 있나요? 도대체 항상 왜 뭘 먹어도 술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음식이죠? 피자를 먹으면 맥주를 먹을 수밖에 없고 뭘 제가요? 먹으면 항상 왜 술을 먹을 수밖에 없죠? 술이라는 건요, 여러분. 이제 앞에 계신 양희님께서는 이제 알코올을 많이 안 좋아하시니까 잘 모르겠는데, 청취자분들께서 이제 방송을 듣는 분들께서는 공감은 하실 겁니다. 원래 애들은 술을 못 먹어요. 어른이 돼야 여러분 술 맛을 직접 알 수 있고요. 저는 어른이기 때문에 술을 먹는 겁니다. 애들은 공감 못 하니까요. 그래 어른이어서 좋겠다. 난 참 어려서 아직 앞날이 창창한데. 아우, 진짜 사탕 먹어 자. 추파추스 20개 정도 물리고 싶네요. 입에다가 제가 이제 공천포 바다가 굉장히 좋았고요. 그 주변에 그러니까 어쨌든 여행지가 뭐 제주도가 딱 어쨌든 북쪽은 공항이 있어서 사실 뭐 그렇게 메리트가 없고요. 동쪽, 그다음에 남쪽, 그다음에 서쪽으로 약간 크게 나눠진다고 봐요. 여행지가 나눠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 갔었던 이제 남쪽, 예, 남쪽의 기억이 가장 크게 남고요. 그리고 약간 계절별로 어쨌든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그죠. 어떻습니까? 너무 달라요. 저는 혼자 여행을 할 때 네네. 어느 한 곳에만 오래 머무르지 않고 일부러 처음에 본의 아니게 그렇게 여행이 시작된 거지만 그죠. 심하게. 항상
네, 항상. 항상 동부, 남부, 서부, 북부를 돌던가 동부, 남부, 북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올 수 있게 그렇게 루트를 짜요. 늘 제주도 갈 때 약간 그런 네. 식의 루트인가요? 네. 근데 그거를 뭐 어디 관광지를 찍기 위한 게 아니라 일주일을 가면 뭐 이틀은 동부, 뭐 이틀은 뭐 남부, 남부. 뭐 이틀은 서부. 뭐 서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천천히 돌 수 있게 짜는 이유가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제주도가 진짜 신기한 게 그렇게 크지 않은 섬 하나에 어떻게 동서남북의 풍경이 그렇게 다른 다 나라처럼 다릅니다. 다를 수가 음. 있는지 맞아요. 그 매력을 느끼고 싶어서 정말 그리고 바다 색깔도 다르고요. 네, 그리고 항상 뭔가 시작은 동부로 돌게 되더라고요. 그게 동부로 돌게 되는 게 서부 쪽은 살짝 쓸쓸해요. 분위기가. 현무암 바다하고 백사장이라는 게 딱히 돌이 좀 없고 많아서. 네, 파도도 세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저는 동부 김영 해변에서 처음에 바다 색깔이 뭐. 김영 해변 진짜 좋아요. 그죠. 백사장에 바다가 규모도 굉장히 작은데 그죠. 그 옆에 월정리라는 곳이 너무 유명해서 유명하죠. 사람들이 김영 해변에 그렇게까지 많이 가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김영 해변에서 김영 바다한테 안녕 나왔어라고 인사를. 김영한테 안녕을 하고. 령이 안녕, 량이 왔어. 이렇게. 령이 안녕, 양이 왔어. 네. 몸을 왜 까요, 근데? 그냥 보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죄송합니다. 감안하고 들어주실 거라고 믿어요. 3회니까 다들 아실 거예요. 네, 저 사람의 스타일을. 자, 그래서 네. 그렇게 돌아서 월정리는 그냥 한번 쓱 스쳐서 지나가고 그쪽에 제가 종달리 쪽을 되게 좋아해요. 네네. 이쁜 곳이 너무 많죠. 거기에 괜찮은 게스트하우스들도 있고 맛있는 데도 많고. 여자 혼자 가기 좋은 게스트하우스들이 그쪽에 조금 있더라고요. 깔끔하고 조용한. 그래서 그냥 그쪽에서 지미오름이나 뭐 이런 데도 아침에 게스트하우스에서 나와서 산책 한번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남부로 내려오는 길에 김영갑 갤러리라는 김영갑 사진작가님의 갤러리가 있어요. 네네네네, 지금은 맞습니다. 고인이 되신 분인데 저는 처음에 김영갑 씨가 누군지도 몰랐고 그냥 왠지 거기는 가보고 싶어서 그냥 갔어요. 무슨 사진을 찍으시는 분인지도 모르고. 근데 마침 제가 갔던 날 비수기의 평일에 애매한 시간에 갔더니 그 안에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갔는데 그분의 그 제주도 풍경 사진은 굉장히 고독함 속의 평화라고 해야 되나? 사진이 조금 특이하게 와이드로 네. 넓혀져서 전시가 돼 파노라마식으로 있잖아요. 돼 있고 네네. 제주도의 풍경인데 굉장히 쓸쓸하고 굉장히 고독하고 굉장히 거칠지만 굉장히 평화로워요. 그리고 굉장히 따뜻함이 있습니다. 사진 안에. 거기서 또 그 사진을 보고 그 사진 중에 어떤 사진을 하나 네네네. 보고 갑자기 어떻게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려갔고 울었나요? 또 그 사진 앞에서 네. 정확하게 제가 1시간 10분 정도를 울었더라고요. 진짠가요? 그냥 말없이 계속 네네. 눈물이 너무 쏟아져서 그 사진 바로 앞에 의자가 있었는데 거기 앉아서 고개 숙이고 한참을 울다가 또 사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지금도 뭐라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분들이. 그때 사진이 혹시 네. 어떤 사진인지 살짝 기억나나요? 혹시 그때 봤던 사진이? 되게 오름 같은 곳과 네. 그 제주도의 평지 같은 곳, 숲 있고 잔디 있고 약간 나무 있고 이런 곳의 장소를 김영갑 그 작가님께서 많이 찍잖아요. 네. 그 어떤 느낌이었나요? 오름이었나요? 아니면 벌판이었나요? 약간 제가 보기에는 하늘이었나요? 지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높은 지대의 초원에 있는 나무가 한 그루인가 두 그루 정도 있는 사진이었나? 근데 맞아요. 그런 거 있어요. 네. 색도 약간 이제 해질 무렵쯤의 사진이었는데 그냥 그 사진이 저를 진짜 세게 한 대 탕 치는데 그때의 기분은 이건 아마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제주도를 가면 항상 김영갑 갤러리를 웬만하면 들으려고 하고 그분 네네. 책도 사오고 네네. 그분 사진첩도 사오고 하는데 그분의 사진을 인터넷이나 어떤 책자나 어떤 작은 사진으로 봤을 때는 그런 감동을 느낄 수가 맞습니다. 없어요. 맞습니다. 직접 갤러리를 가서 네, 그 맞습니다. 크게 인쇄되어 있는 사진을 봤을 때 느껴지는 그 에너지는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책도 사고 엽서도 샀고 실제로 책이 약간 페이지를 펼쳐서 양쪽으로 이렇게 다 감싸져 가지고 와이드로 크게 있어도 전시장에 가서 보는 그 느낌하고는 많이 달라요. 네. 네, 많이 달라서 기회가 되시면은 혼자 가시는 분께 약간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예, 여기는 이게 같이 가는 거나 아니면은 성수기나 아니면 네네. 사람이 많은 주말이나 사람 많을 시간대는 정말 추천 안 드려요. 왜냐하면 옆에 누가 막 친구랑 가족이랑 같이 가서 얘기할 사람이 있고 그 전시 공간 안에 사람이 많았을 때 그분의 사진이 이렇게 그 느낌이 오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냥 사람이 최대한 없고 내가 혼자 갔을 때 들러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게 아니었을 차이에서 오는 느낌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이분의 책을 제가 좀 읽어보니까 좀 약간 많은 걸 내려놓고 싶으신 분들이 읽어보면 참 좋지 않을까. 네, 굉장히 좋아요. 네. 실제로 제주도에서 오래 생활을 하셨고 네. 그다음에 그 전시회장을 직접 만드셨어요. 네, 직접 만드셨고 그 안에 아니야. 작업실도 약간 내가 알기로는 그 있고요. 전시장이 그분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 실제로 네. 계획을 일단은 그분이 했던 거죠. 네. 네, 어느 정도 꾸려놓고 일단 돌아가신 거라서 의미를 좀 알고 다가가시면 좀 더 크게 와닿으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아니면 그냥 내려놓고 싶으신 분들 한번 가서 굉장히 그런 시간이 필요하실 때 사람 없는 시간대에 사람 없는 시즌에 네, 맞습니다. 가보세요. 정말 추천드립니다. 또 가고 싶네요. 정말 가고 싶네요. 저는 그림을 사고 싶네요. 사진을. 그러면 하나 사주시면 안 됩니까? 제가 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시즌별로 전시되는 사진들이 주기적으로 살짝씩 바뀐다고 좋네요. 들었어요. 네. 음. 뭐 자주 바뀌는 건 아닌데 음.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제가 듣기에는 그랬으니까 네네. 참고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네요. 요 정도까지의 루트에서 감자 씨가 좋았던 곳이 있나요? 제가 좋았던 곳, 저도 량이님하고 약간 제주도를 돌아다니는 여행 스타일이 조금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을 좀 안 가고 진짜 제가 다니다가 꽂히는 곳에서 그냥 오래 있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약간 저도 외진 곳 돌아다니고 막 이러는데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렌트도 하고 다 하지만 숙소 근처 약간 걸어서 돌아다니는 거 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거 진짜 아까도 좋죠. 얘기하셨는데 뭐 종달리 좋고 월정리 좋고 그다음에 뭐 서귀포 남원읍이라고 있어요. 네. 남원읍도 좋고 남원읍은 앞서 말했던 이제 공천포 바다가 있는 곳이 남원읍이고요. 네. 그다음에 부모님하고 이제 같이 갔던 어쨌든 협재는 너무 유명한 곳이기는 한데 네. 예전에 비해서 지금 협재를 가시게 되면 확실히 많이 바뀌긴 바뀌었어요. 그냥 뭐 최신의 어떤 젊은이들을 위한 그런 가게들, 네. 이쁜 가게들부터 시작해서 뭐 트렌드에 맞춰서 뭐 캠핑 존 비슷하게 만든 뭐 이런 곳들 네. 많지만 확실히 그 협재 바다가 주는 느낌은 또 굉장히 다르고 좋습니다. 근데 네, 협재 굉장히 좋고요. 바다가 사람이 많아도 네네. 물론 제가 비수기에 항상 네네네. 남들 안 가는 평일에만 가기 때문에 네. 그런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참 예쁘긴 정말 참 이뻐요. 예뻐요. 거기 바다가. 그리고 바다가 너무 예쁜데 항상 제주도 돌아다니다 보면 느끼는 거지만 옛날 집들을 너무 이쁘게 다시 리모델링하지 않습니까? 네, 리모델링도 아기자기 잘 네. 해놓고 옛날 집 그대로 있는 것도 굉장한 매력이 있고 그 돌담들도 너무 이쁘고요. 장난 아니죠. 그 골목골목을 이렇게 걸으면서 그 옛날 집들 이렇게 돌담 너머를 이렇게 훔쳐보면서 네. 슬쩍슬쩍 걷는 그 느낌 음. 굉장히 좋습니다. 골목길이 그렇게 사람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대요. 왜요? 다음에 뭐가 나올지 모르는 그 기대감이 사람을 좋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꺾으면서 어. 다음에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런 기대감에 사람들이 그 골목길을 돌아다니는 그 느낌을 되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작은 골목길 같은 경우는 네. 아늑한 느낌도 줘요.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그렇죠. 네. 보호받는 느낌도 조금 주고요. 맞아요.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음. 종달리 쪽에 가면 어쨌든 그게 우도로 들어가는 데가 되게 쉬워요. 네. 종달리 쪽에 이제 그 우도 선박장이 한 2군데 정도 있는데 네. 왔다 갔다 하기 쉬워서 량희님께서는 우도는 가보셨나요? 우도 한 번 가봤어요. 그 당시에 그때 11월에 갔을 때인데 네네. 친구 하나랑 단짝 친구 하나랑 같이 가서 걔를 먼저
보내고 나중엔 전 혼자 한 4일 정도 더 여행을 했던 때인데 네. 친구랑 같이 가서 또 우도를 들어가서 마침 여행을 하고 있던 다른 제 친한 친구의 커플을 거기서 같이 만났어요. 오, 진짜요? 네. 아, 그건 약속을 하고 아, 만난 약속을 거예요. 하고.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뭐 이렇게 했는데 우도는 제가 그때 아침배를 타고 들어갔다가 막배가 늦은 오후에 있는데 타고 나왔는데도 조금 네네. 한 10시쯤 배를 타니까 네네. 벅차요. 가보니까 우도가 특별하게 뭐가 있지는 않은데 그죠. 그냥 여유 있게 하루 전날 가셔서 한 바퀴 돌고 주무시고 다음날 나오시거나 아니면은 정말 첫 배 타고 들어가서 막배를 타고 나오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조금 여유 있게. 서빈백사 해수욕장이 항구 근처에 있기도 하고 사람들이 되게 명칭이 뭐라고요? 서빈백사 해수욕장이에요. 서빈백사. 거기가 그냥 하얀 백사장이 아니라 그 전부 다 하얀 산호들이 이렇게 마모되어 갖고 부셔져서 이제 만든 거죠. 백사장이. 자갈처럼 그렇게 깔려져 있는 해변인데 너무 예쁘고 너무 좋아요. 근데 거기를 그냥 지나치기가 참 아쉽더라고요. 네네. 한 시간 반 정도 누워 있었는데 백사장이요? 네. 얼굴에 가디건을 덮고 한 1시간 반 정도 눈 감고 누워 있었는데 굉장히 따뜻했겠네요. 뭔가 느낌이. 여러분 우도를 여유 있게 들어가시라는 게 그거예요. 따뜻한 계절에 서빈백사에 좀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럴 때 가시면 살짝 누워서. 한 4시간 누워 있어도 모자랄 것 같은 그런 기분이기 때문에 실컷 누워 계실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일광욕이네요. 우리 거기 뭐 패키지 관광하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럼요. 가서 실컷 누워 계시고 그렇습니다. 여유롭게 살짝 근처 가갖고서는 지칠 때쯤 땅콩 아이스크림 한번 드셔보시고 근데 사실 뭐 별거 없더라고요. 그게 뭐 유명하다고는 하는데 땅콩 막걸리도 있고 이제 아이스크림도 있잖아요. 네. 그냥 뭐 아이스크림입니다. 네, 그냥 딱히 뭐. 굉장히 그러니까 근데 맛이 없진 먹어보시는 않아요. 거는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맛은 있는데 뭘 그렇게까지 뭐 꾸역꾸역 거길 찾아가서 꼭 먹어야 되는 그쵸? 정도는 아닌. 그래도 일단 있으니까. 음. 있으니까. 그리고 우도는 차를 끌고 만약에 들어가시면 거기 도로가 굉장히 좁아서 거의 뭐 1차선을 양쪽 방향에서 같이 양보하면서 오가는 수준이라 20km 이상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네네. 거기에 다니는 자전거, 스쿠터, 거기에 빌리는 전기차, 끌고 들어간 승용차, 거기서 다니는 버스, 택시 모든 게 다 한 길로만 다니기 때문에 운송수단 다 나왔네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움직이는 시간도 이렇게 좀 네. 오래 걸리는 것 때문에 더 시간을 여유 있게 두시고 가는 게 나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제주도를 이제 처음 방문했을 때 네. 섬 안에 조그만 섬 있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도를 첫 번째 일정으로 잡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도착했을 때 좋았던 기억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양이님께서 그 운송수단 여러 개 얘기해 주신 것 중에 하나를 제가 빌렸는데 바로 네. 스쿠터예요. 네. 네, 그 당시에 스쿠터를 오랜만에 네. 오토바이를 오랜만에 탔죠. 네. 오랜만에 타서 그 작은 섬을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네. 정말 너무너무 기분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동차에 비해서 스쿠터가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게 돌아다닐 수 있으세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스쿠터가 처음 타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약간 우도를 가보실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만약에 렌트를 했어도 차는 그냥 주차장 같은 곳에 잘 이렇게 세워놓으시고 네. 들어가셔서 스쿠터로 짧게 섬을 한 바퀴 도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차를 네. 끌고 들어가 보니까 네, 네, 네. 힘들더라고요. 굉장히 힘들고요. 한 대 빌려서 두 분이서 같이 타도 되고요. 음. 그 제주도의 바람과 그런 것들을 다 맞으시면서 한 바퀴 싹 도는 게 우도는 그렇게 도는 게 또 굉장히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도는 네. 무조건 날씨가 좋은 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날씨 안 좋을 때는 배가 안 뜨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우도의 매력이 제가 가봤을 때는 날씨 좋은 날이 거기서 며칠을 머무를 게 아니라면 그렇죠. 잠시 들어갔다 나오실 거면 그냥 날씨 좋은 날 가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거기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제주도를 사실 뭐 동부, 남부, 서부 뭐 이렇게 찍고서 돌아다니는 것도 괜찮은데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곳을 그냥 이렇게 외진 곳을 많이 다녔잖아요. 네. 많이 다니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 뭐 어느 곳을 지정하고 가는 것도 괜찮은데 예상치 못한 곳에 갔을 때 굉장히 이쁜 데가 너무 많아요. 최고예요. 네, 내가 어느 곳에 그냥 숙소만 정했는데 숙소만 정하고 그냥 투벅투벅 걸어 다니고 있는데 막 굉장히 유명한 밥집이 있다거나 뭐 굉장히 유명한 술집이 있다거나
굉장히 진짜 이쁜 바다를 갑자기 본다거나 그러니까 제주도를 여행 계획을 이렇게 막 하시면서 사실 뭐 블로그나 이런 거 많이 찾아보시게 되는데 그냥 크게 어디 한 군데를 돌아다녀야 되겠다만 잡아도 그냥 뭐 후회 없이 편안하게 지내고 오시지 않을까. 많이 돌아다니지 않으셔도. 저처럼 뭐 차를 끌고 저같이 여행하시는 분들은 차를 끌고 다니셔야만 할 것 같아요. 버스로 다니시거나 아예 안 하면 됩니다. 그거는 버스 안에서 시간을 다 보내고 저는 차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 이런 루트로 한 바퀴 도는 게 가능한 그렇죠. 건데 저는 어떻게 다니냐 하면 게스트하우스 혼자 갈 때는 사실 리조트나 이런 데를 안 가요. 네. 그 가족들이나 뭐 연인하고 갔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네네. 혼자 갔을 때는 사실 에어비앤비거나 네. 게스트하우스로 가는 게 느낌 제대로 살거든요. 아, 그럼요. 정말 최대한 입고 갈 수 있는 옷 뭐 중에 로컬이죠. 네. 히피 같은 옷과 배낭을 아, 짊어지고 기가 막힙니다. 네, 일단은 거기 가면 전부 다 한량이에요. 맞아요. 만나는 사람도 다 한량이고요. 다 느낌적인 어떤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자극이 참 많이 됩니다. 어떤 근데- 영감을 얻으러 가기도 하고요. 맞아요. 네. 근데 그렇게 게스트하우스에서 저는 어디 목적지를 안 찍고 물론 목적지를 찍고 갈 때도 있죠. 김영각 갤러리를 가야 된다거나 이럴 그렇죠. 때는. 특정한 곳. 근데 그게 아니면 동부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출발지로 찍고 제가 그 다음날 숙소가 남부면 남부 게스트하우스로 찍어놓고 가라는 대로 안 가요. 그냥 제 그죠. 마음대로 해변도로 따라서 쫙 가다가 그냥 해변도로에 차 세울 수 있는 데다가 세워놓고 그냥 그 길가 사이드에 가서 그냥 누워있고 맞습니다.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누워있으면 정말 좋아요, 제주도가. 맞습니다. 여행을 사실 대부분 직장 생활도 하고 오랜만에 계획을 잡아서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여행을 갔을 때 여기저기 둘러보고 싶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어보고 싶어서 약간 여행이라기보단 어떤 식으로든지 그냥 내 발자취를 남기고 오는 조금 욕심을 더 부려서 이것저것 다 해보고 오고 싶은 그런 욕심이 되게 강해요. 근데 제주도는 약간 그런 곳이 아닌 것 같아요. 욕심 부려서 랜드마크라고 하는 그런 곳을 돌아다니는 곳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쉬러 가시는 곳에 좀 적당합니다. 쉬러. 비수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비수기에 아무것도 내가 안 하고 싶다. 근데 어떤 환경적인 영향은 내가 받고 싶다. 그럴 경우엔 아무 바다가 가까운 게스트하우스를 예약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냥 거기에서 3박 4일 있다 오면 됩니다. 그러면 뭐 깔끔해요.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 좋아요. 그렇게 해변가만 따라서 쭉 그 해안도로가 돼 있어요, 제주도는. 혹시 올레길은 가보셨나요? 아니요? 저도 안 가봤습니다. 올레길 저희는 그런 많이들 가는데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관심 없어요, 그런 데는. 그냥 이렇게 제주도를 걸어서 이렇게 돌아다닌다? 스탬프를 찍어서 약간 제 스타일은 아니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올레길이 오설록 이런 데에도 같이 이어져 있는 걸 네, 보고 있습니다. 충격을 받았죠. 그렇죠. 제주도에서 참 여러 가지로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죠. 저한테 있어서 그런 대규모 관광지들은 아, 저도요. 운전하다가 화장실이 급할 때 화장실을 쓰러 들르는 곳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다니다 보면은 해안가도 좋고 그리고 왜 그렇게 막 너무 운전하기 힘든 골목 말고 이 길로 빠지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가끔 그런 길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제주도가 그 메인 시가지들 아니면은 어디로 빠져도 뭐 도시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런 모르는 길들 타고 가다 보면 생각지 못하게 발견하는 들판이라던가 아, 너무 예쁘죠.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왜 아무도 이런 바다에는 내리지 않을 것 같은 곳에 그냥 차를 세우고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 바다에는 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데 그렇죠. 우리나라에 이런 풍경의 바다가 있어라는 굉장히 약간 판타지 영화에 나올 것 같은 신비로운 곳들도 있어요. 약간 선물 받는 느낌 아닙니까? 그죠. 나한테 내가 다른 차원의 그렇지. 세계로 넘어가는 느낌이에요. 약간 그런 느낌이 이거는 유명한 바닷가나 유명한 관광지만 들르시면 몰라요. 있습니다. 그냥 제가 언제 한번 들렸던 바다 중에 되게 놀랐던 바다는 그냥 웬 농장 있고 소들 잔뜩 있고 바닷가 근처에 뭐 있는데 이런 데서 차를 세우고 내리면 어떤 바다가 있을까 싶어서 그 농장을 거쳐서 그냥 들어가 봤는데 진짜 충격이었어요. 엄청난 것들이 제주도에 동부바다 뭐 다 뭐 서부바다 좋은 데가 많지만 제가 거기 저 다시 못 가요. 어딘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길 따라서 간 곳이라 그죠. 근데 제가 제주도에서 가본 바다 중에
거기다 그날 하필이면 날씨 안 좋아서 물 한 개까지 쫙 껴 있었는데 가장 신비롭고 우리나라에 이런 풍경이 있나? 내가 다른 차원에 넘어왔나? 라는 느낌을 줬던 바다여갖고 다시 못 간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어딘지를 몰라서. 지금 약 올리시는 건가요, 그럼? 나도 못 가는데 약 올리긴 뭘 약 올려요. 어디 한번 약 올려 볼까요, 본격적으로? 알겠고요. 아, 그리고 네. 거기 있어요. 그 남부 쪽인가? 그 넷기리소라고 사람들 이건 잘 모르는 데인데 알고 있습니다. 그 저는. 뭐 상수원인가 뭐 그런 네, 데인데 맞아요. 내비에도 안 떠요. 네, 근데 그걸 맞습니다. 어떻게 주소를 정보를 알아내서 거길 가면 굉장히 비밀리에 사극 촬영할 것 같이 생긴 비밀리에 있는 못 같은 게 있고 그 주변의 암벽들을 풍경이 정말 장관이고 네, 굉장히 이쁩니다. 그리고 거기를 내려갈 때 밧줄을 타고 바위에 음. 발을 디디고 내려갔다 올라왔다 해야 되는 비밀스러운 곳이고 음, 근데 뭐 거기 이제 막혀서 못 들어갈 것 간다고 같아요. 하더라고요. 네, 어쩔 수 없네요, 여러분. 못 가겠네요. 죄송합니다. 나만 갔다 왔는데? 잘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주도를 어쨌든 약간 양희님은 꽂혀서 가시는 여행지인가요, 그럼? 저는 절대 계획하고 가지 않아요. 제주도를 그런 식으로 저한테는 의미가 좀 달라서 내가 약간 지금 난 힐링을 받아야 돼. 계획을 그래서 하고 가고 싶은 바로 곳이 내일이나 뭐 아니에요. 내일 모레나 이렇게 바로 가는 곳. 항상 매번 물론 중간에 뭐 연인이랑 가야 된다거나 뭐 친구랑 가족들. 미리 약속을 하고 가야 될 때는 예약을 하고 가야겠지만 뭐 친구랑 갈 때도 나 내일 제주도 갈 건데 너 갈래? 뭐 스케줄이 되는 친구한테 물론 이거는 제가 프리랜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제가 일이 없는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주에 네.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갔다가 급하게 일 때문에 올라오라고 전화가 오면 그날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렇죠. 부담이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항상 하루 전날 급하게 비행기 티켓을 밤에 예약하고 다음날 가는 길에 첫날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하고 하루하루 그렇게 게스트하우스를 예약을 하면서 연명을 하고 다닙니다. 아, 그게 근데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여행의 묘미잖아요. 그럼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저도 직장 생활을 할 때, 물론 지금도 뭐 약간 이상한 식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긴 하지만 피라미드 업체 다니세요? 그 약간 소셜 커머스 사이트 이렇게 보다 보면 네. 약간 특가 이렇게 해서 비행기표 이렇게 올라오는 거 있어요. 네. 청취자분들도 아실 텐데 한 2달 후, 뭐 3달 후 거를 미리 끊을 수가 있어요. 끊을 수가 있는데 굉장히 미리 끊어놓으면 저렴합니다. 제주도 네. 비행기가. 굉장히 저렴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미리 끊어놓고 네.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계획을 잡아서 그때 가야지 하면서 굉장히 그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날만 기다리면서 아, 맞아. 네, 그런 걸로 제주도가 저한테 약간 영향력을 많이 줬었어요. 저는 그렇게 감자님이 미리 예약을 해놓고 제주도를 간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순간부터 가는 네네. 그날까지 네. 내가 그날 네가 공항에 도착해 있으면 내가 공항에서 반겨주지 않을까? 라고 계속 압박을 주는 그 맛도 참 쏠쏠하더라고요. 네, 제가 그랬나요? 항상 저는 감자님이 제주도 티켓을 예약했다고 하는 순간부터 가서 미리 먼저 한 템포 도착을 해서 깽판을 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 그래서 얘기를 잘 안 하고 싶어요.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이제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나오는데 앞으로는 좀 이런 쪽으로 공유 안 하는 걸로 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제주도 갈지 모르니까 제가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 3번씩 전화 드릴게요. 역시 투철하시군요. 전화 안 받으면 남 안 되는 쪽으로는. 전화 안 받으면 일단 네. 바로 제주도로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심할게요. 제주도 여행에 대해서 이것저것 주저리 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제주도가 그 동부, 남부, 서부, 북부가 분위기가 다 다른데 따뜻한 봄, 여름의 계절에는 동부 쪽을 추천을 드려요. 그쪽 좋죠. 바다가 좀 하얀 백사장에 바닷물도 좀 파도인가요? 바닷물 온도인가요? 깊이도 네, 낮고, 수심이요? 네, 수심도 네. 낮고, 그리고 물 색깔이 조금 더 약간, 에메랄드인가요? 약간 그런 빛이 나서 네. 좀 따뜻한 계절에 가기에 훨씬 좋은 느낌이고, 음, 뭐 남부는 뭐 어떻게 가도 북부도 그렇고 그게 그렇고 비슷합니다. 네. 서부가 동부랑 굉장히 극단적으로 네, 맞습니다. 거칠은 현무암에 파도도 높고 약간 검은 바다 느낌이기 때문에 좀 추운 가을이나 겨울에 가실 때는 그쪽을 더 추천드려요. 그쪽이 조금 더 계절 분위기에 맞기 때문에
조금 그런 계절 변화나 어떤 풍경에 예민한 제가 개인적으로 구분하기에는 그렇게 여행하시는 걸 추천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한라산길 그쪽도 한라산 등반 힘드니까 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한라산 입구까지만 그리고 거기 차 타고 입구까지만 가셔서 음. 아 이게 한라산이구나. 그 올라가는 길 풍경이 또 되게 좋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 1100m 고지인가 하는 네네. 곳에 네. 그 주차장에 세우고 반대편에 그냥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 같은 게 있어요. 한라산하고 별개로. 안 가봤는데 좀 가보고 싶네요. 거기도 주라기 공원 같은 느낌이에요. 네. 되게 좋아요. 약간 선사시대 같고 바위가 공룡 알인 것 같고 이게 생태가 약간 많이 훼손되지 않은 그런 느낌인가요? 좀 특이해요. 거기도. 거기도 가보시면 좋고 괜찮네요. 그리고 또 하나 네. 비자림. 비자림. 제가 뭐 사려니 숲길 이런 데는 안 가봤는데 비자림은 제가 2번을 갔어요. 네네. 한 번은 사람이 진짜 거의 아무도 없을 때 갔었고 혼자 정말 무섭더라고요. 무섭죠. 그리고 한 번은 약간 한 7명, 10명씩 이렇게 단체로 오신 등산복 입으신 네네. 아주머니, 아저씨 부대가 이렇게 음. 한두 번씩 중간중간 스쳐 지나가는 타이밍에 가봤는데 비자림을 혼자서 비 온 뒤에 맑은 날 한 오후 4시쯤에 해가 그 비자나무가 이파리가 되게 맨들맨들 왁스 칠해놓은 것 같아요. 거기에 살짝씩 물방울이 맺혀 있는데 해 지는 햇빛이 거기에 떨어져서 반사가 되면 나의 눈물방울이 비자나무 이파리에 맺혀 있는 그런 느낌? 거기서도 누워 잤나요? 그럴 수가 없었죠. 네. 바닥이 축축한데 그리고 뱀 나와서 물릴까봐 제가 얼마나 바닥을 보고 다녔는데요. 비자림을 아셔야 될 게 이파리가 떨어진 다음에 가시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을에 뭐 겨울에 이럴 때 가시면 안 되고요. 파릇파릇하게 이파리가 솟아났을 때 그때 방문하셔야지 지금 량이님께서 설명하신 그 느낌을 고스란히 느끼실 수 있으세요. 근데 가을에도 이파리는 있던데요? 더 많을 때요. 알았어요. 근데 비자림이 사람이 많은 시즌에는 굳이 가시라고 추천 안 드려요. 네네. 그냥 무슨 피톤치드나 좀 마시고 오는 느낌인데 없을 때 가면 정말 동화책에 나오는 신비의 숲 같은 느낌이에요. 거기가 그 특유의 느낌이 있어서 사람 없을 때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사람 많을 때 가시면은 내가 살짝 좀 느껴보려고 하면 등산복 입으신 여러분들께서 막 이러면서 뭐 오늘은 막 소주에 뭘 먹고 이러면서 막 지나가시고 시끌벅적하시죠? 그러다가 잠깐 깨졌다 또 다시 살짝 네. 몰입할 때쯤 치면 오빠 나 여기서 사진 찍어줘. 그래 사랑해 짤깍짤깍 막 이런 정신 하나도 요새 없습니다. 누가 사랑에 짤깍짤깍합니까? 네. 그럼 뭐라 그래요? 알았어, 내가 찍어줄게. 이리 와. 진짜 더럽다 느낌. 죄송합니다, 여러분. 소름 끼쳤어. 굉장히 기름졌죠? 근데 하여간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방송을 네. 이거를 하나하나 풀다 보면 방송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렇죠. 저희가 지금 가장 기억에 남았던 몇 군데만 말씀드리는데 그렇습니다. 이따가 저희가 방송 마무리할 때 메일 주소 불러드릴 거예요. 그때 저희 메일 주소로 뭐 원하시는 맛집 정보나 아니면은 어떤 동네를 갈 건데 혹시 잘 아는 데가 있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희가 메일로 아주 상세하게 답변을 드릴 테니까 자세한 얘기는 저희한테 궁금하신 거 메일로 물어봐 주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 방송을 이렇게 내가 들어봤는데 너희 둘이 하는 여행 스타일이 나랑 비슷하구나 이렇게 느끼셨던 분들 분명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러면 메일을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가봤던 곳, 느꼈던 곳, 맛있었던 곳을 설명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가시는 게 훨씬 좋지. 뭐 아무런 정보 없이 가도 사실 좋기는 해요. 좋기는 한데 방송을 들으면서 저희하고 어떤 여행 스타일이 맞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문의를 주시면 알고 가시면 더 편하고 좋으시니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돌아다니다가 어디를 그냥 들어갔는데 네네. 잘 들어왔다. 되게 맛있고 여기가 제주도구나 하는 곳이 있는 반면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내가 지금 제주도인가? 이게 여기가. 제가 한 번 그런 적 있었죠. 제가 협재에서 네네. 혼자 어느 식당에서 네네. 해물뚝배기랑 옥돔구이를 먹은 거를 그때 사진을 옥동구이를 저한테 보내신 적 있어요.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니 네네네. 감자님이 저한테 우리 회사 구내식당에서 나오는 네, 정말 가자미랑 똑같았습니다. 그 옥돔구이 한 마리에 25,000원짜리였거든요. 옥동구이 약간 튀김 비슷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네.
이상하다. 왜 회사 식당에 나오는 가자미를 먹고 있지라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식당을 제주도까지 가서. 잘못 들어가시면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조금 더 알고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협재나 이런 관광지에서는 웬만하면 너무 그 바닷가 근처에 있는 식당들 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뭐 다 나쁘다라는 건 아니고요. 한 번쯤 좀 알고 가시면 더 좋은 거니까요. 그래야지 또 여행을 하는 그게 묘미 아니겠습니까? 정보를 습득하는 거. 맞아요. 가서 개인적으로 꼭 좀 제 개인적인 입맛에 꼭 드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네. 성게 미역국, 성게 비빔밥, 그리고 앞뱅디 식당이랑 도라르방 식당이라고 그 공항 근처에 있는 각재기국 전문점들이 있어요. 네, 좋네요. 저는 이름만 개인적으로 앞뱅디 식당을 더 깔끔해서 좋아하긴 하는데 각재기국, 멜조림, 각재기조림, 멜튀김 기가 막히고요. 이거 뭐 리빙 잡지인가요? 아니면 뭐 그리고 중간에 뭐 당근즙을 판매하는 곳이나 따로 장사하시는 건 아니죠? 당근 케이크가 맛있는 집도 있고요. 저 지금 네네. 약간 잠깐만요. 갑자기 일단 알겠고요. 메일로 문의를 주실 거니까요. 그때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메일로 문의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요. 뭐 사진도 많이 찍어놨고 뭐 워낙 정보량이 많으신 분이니까요. 뭐든지 다 알려줄 수 있잖아요. 거의 뭐 제주도 백과사전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부담 줬죠? 갑자기 메일을 받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냥 저희는 어떤 제주도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저희 둘 다 제주도를 맞습니다. 자주 가고 워낙 좋아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냥 오늘 우리가 제주도가 너무 가고 싶어서 갈 때가 와서 지금 이 제주도 썰 푸는 거예요, 사실. 맞아요. 기억난 김에 음. 회상하는 겁니다. 저희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그때그때 꽂히는 얘기하는 방송이라고. 그렇지만 문의 주시면 최대한 아는 대로만 음. 알려드릴 거고요. 하지만 여기서 함정은 문의를 아무도 안 주실 수도 있다는 거. 우리 굉장히 쓸쓸하고 씁쓸해갖고 소주 마시게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렇죠. 맞습니다. 외로우니까 꼭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슬슬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저희 맞아요. 방송 이제 시간도 거의 녹음 시간도 다 돼가고 네. 그래서 마무리를 할 때가 있는데 네. 오늘 얘기를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면 네. 일단 저희의 여행 스타일대로 얘기를 하면 제주도는 어쨌든 혼자 가는 걸 좀 추천한답니다. 그리고 남자 네네. 혼자 가기도 여자분이 혼자 가기도 참 부담 없고 그렇습니다. 좋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가깝잖아요. 50분이면은 일단 섬이라는 곳에 비행기를 타고 떨어지게 되는데 네. 그 주는 느낌이 되게 남달라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뭐 1박 2일도 좋고요. 뭐 2박 3일도 좋고요. 짧게 잡아도 좋으니까 내가 그냥 바람이라도 쐬고 오고 싶다. 그게 네. 근데 굳이 이제 주말 같은 데 말고 좀 더 피해서 네. 그렇게 평일날 살짝 갔다 오기도 좋으니까요. 맞아요. 저도 네네. 주변에 다 자기 직업이 있어도 조금 이렇게 자유롭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네네. 평일에 그냥 갑자기 저한테 연락 오기도 해요. 나 이따가 제주도 갈 건데 너 갈래? 뭐 이렇게 물어보거나 이제 그렇게 해서 사실 성사가 돼본 적은 없어요. 항상 저랑 스케줄이 안 맞아서. 네네네네. 근데 그렇게 가기 참 좋고 너무 계획하고 가시는 것보다는 돌발로 그리고 제가 한번 돌발로 갔는데 동행이 있어서 호텔만 2박 3일 동안 머물렀던 적이 있어요. 뭐 신라 네네네. 호텔하고 뭐 네. 다른 어떤 호텔하고. 근데 그것도 그냥 가는 길에 비수기에는 가는 길에 전화해서 예약을 해도 예약이 가능하더라고요. 좋네요. 네. 저희도 맛집 탐방으로 한번 가죠. 음. 당일로 가서 아침에 일찍 가서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저녁에 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 제주도 말고 네. 이번 주 금요일에 출발하시는 나와 같이 가고 싶어요. 나와 같이 가고 싶어요. 지금 딸꾹질 하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너무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 네네네. 감독님 좀 그러실까봐 제가 벌써 나와 벌써 그렇고요. 거기는 어차피 너 안 데려가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대표님 카드로 잘 다녀오겠습니다. 오빠네 대표님 카드로 같이 개인정보 가면 안 돼요? 그만 유출하시고요. 가만히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 제주도 가고 싶은 저희 양이랑 감자가 이것저것 한번 주구장창 한번 떠들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그 바다만 떠오르네요. 아 진짜 가고 싶다. 그리고 갑자기 정말 가서 이 저녁에 바다가 보이는 그 공천포에 가서 정말 올레 소주를 먹고 싶습니다. 저는 한라산과 올레 둘 중에 여러분 올레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결국은 술 마시러 가는 거구만. 아 이런 날 정말 갑자기 침이 넘어가네요. 어쨌든 여행지
정말 좋고 제주도 정말 좋은데 음.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더 좋고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도 빠른 시기 안에 네. 봄이 오면 친구나 혼자 뭐 한번 가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혼자 여행하기 참 좋은 곳이고 어떤 계절에 어떤 마음으로 가도 참 좋은 곳이고 살짝 디테일하게 하자면 그래도 비수기를 추천드린다는 거고 제주도가 좀 따뜻해서 늦가을까지는 가도 그렇게 추워서 고생하거나 하진 않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상관없습니다. 비수기에 가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날도 따뜻한데 제주도에 다들 바람 쐬러 한 번씩 제가 안 갈 때 좀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안 겹치면 좋겠네요. 사람 많은 거 싫으니까요. 저도요. 네. 이제 마무리를 하죠. 오늘 제주도 그냥 갔다 왔던 거 이것저것 뭐 얘기했는데 어땠나요? 제주도 가고 싶지 그렇대요. 지금 당장 나는 지금 이 녹음이 끝나고 일을 하러 가야 돼요.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이 쉬는 날 일을 하러 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바로 김포공항으로 지금 달려가고 네. 싶죠. 지금 소카를 빌리든 뭘 빌려서 당장 그냥 이륙하고 날아가고 싶어요. 싶은 정말 그 느낌이 되게 간절하네요.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그 느낌, 바람, 냄새 그 느낌이 그 볼을 스치고 지나가는 그 여러 가지 냄새들이 갑자기 막 나면서 그래서 핸드폰에 있는 사진들도 가끔 보면서 이제 추억을 좀 회상하기도 하는데 네. 어쨌든 저희의 이렇게 제주도에 대한 여행 이야기 꾹꾹 참으시면서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여기서 음성 편지 한 번만 잠시 해도 되나요? 안 돼요. 왜요? 자, 시작해 보시죠. 큐. 이 방송을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 친구 야 자, 다시 한번 누구죠? 친구분 야 응여 씨, 량이의 친구분 응여 씨, 양이님의 음. 음성 편지 나갑니다. 우리가 제주도 여행을 함께 가자고 했던 3월이 어느덧 이렇게 성큼 다가왔네. 언제 갈 거야? 나 제주도 가고 싶어. 간다고 하고 좀 잘 미뤘나 봐요. 그런 건 아니고 네. 미룬 건 아니고 그냥 없던 일처럼 잘 까먹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번 기회에 오늘 방송을 계기로 그분하고 좀 더 깊게 얘기를 해서 네. 빠른 시일 내에 또 한번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와 함께 수다 떨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뭐 크게 어떤 내용의 이야기여도 좋습니다. 그냥 방송에서 다뤄주었으면 하는 얘기도 좋고요. 우리랑 비밀리에 수다 떨고 싶어서 방송에서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하고 그냥 메일로 보내서 저희랑 얘기를 하셔도 좋고요. 그러니까 메일 보내주시고 제주도에 대해서 남자 혼자 여자 혼자 여행해 봤을 때 그렇게 한량 여행하기 좋은 거에 대한 정보를 뭐든 얻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정보를 줬으면 한다고 메일을 주셔도 저희가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마음 편하게 메일 보내주시고요. 그렇다면 drop the beat. 메일 주소 나갑니다. Are you listening? A J 0211 걸빼이 네이버.com. 다시 한번요. 자, 알파벳으로 네. A랑 J 3개의 0211 숫자예요. 공둘 하나하나죠. A J 0211 골뱅이 네이버.com입니다. 네,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네이버에 접속하셔가지고 오늘 방송을 들었더니 내가 기분이 이렇다. 너 때문에 나 지금 당장 여행 가고 싶은데 어떡할 거냐. 주저리 풀어주셔도 좋습니다. 근데 네. 어쨌든 아시죠? 저희가 책임을 지진 않습니다. 그렇죠. 뭐 그냥 얘기하는 거 그냥 바람만 잔뜩 넣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오늘 세 번째 함께한 방송 주제가 뭐였죠? 저희가 방송 이름이 이거였죠. 제주도 좋지. 제주도 좋지를 함께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저희가 또 어떤 주제로 가지고 올지 모르겠지만 기다려 주실 거죠? 네, 그때 꽂히는 얘기하는 방송 할 거니까요. 다음 주에 여러분이 특별히 사연을 주시지 않는 이상 저희는 또 그냥 저희가 꽂히는 얘기 갑자기 뜬금없는 대로 튈 거니까 그렇습니다. 기다려 주시고요. 지금까지 어쩌다 이렇게 됐지의 두 한량 감자와 량이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함께 수다 떨어요,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 밤 10시.